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모두 다 올랐는데요. 유럽이 조금 더 상승 탄력이 크게 나와줬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시장의 종가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날은 3대 지수 모두 다 오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가 거의 보합권에서 강보합 살짝 하면서 거래를 마치는 정도의 수준이 되겠고요. 이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종목들, 특히 이 경기 방어주들의 성격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기술주보다는 오히려 이런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이 더 우월했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우지수 0.5%, S&P 500 지수 0.4%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 두 가지로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실적이고요. 두 번째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적은 이제 3분기 실적 전반적인 양호함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는 좀 더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ABC마트가 되겠죠. 풋라커, 그리고 중국 기업인 JD, 징둥닷컴, 그리고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은 좋았습니다. 우선 풋라커부터 보시게 되면요. 8.7%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순이익과 매출의 흐름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게 되면서 최근에 하락세를 쭉 이어가면서 지지부진하다가 음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강하게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간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이날 징둥닷컴은 2.5%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 자체는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이제 이따가 이제 국제 유가나 이런 흐름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중국에서 다시 한번 이 확진자가 늘어나게 됐다라는 점, 어쨌든 내부적인 악재로서 잡히게 되면서 이날 2.5%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최근에 징둥닷컴 자체가 전 거래일 장대 양봉을 길게 뽑아냈다라는 부분도 역시 차익 매물에 대한 부담감까지 동시에 겹쳤던 하루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업체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는 0.2% 살짝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매출과 순이익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승을 했지만 이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 자체 그리고 기술주 자체의 흐름이 그닥 양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강보합에서 거래를 마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날 미국의 경제 지표도 나와줬었는데요. 지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10월 경기 선행지수가 마이너스 0.8%가 나오게 되면서 114.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 수치는 이 앞서 밑에 쭉 보시면 되겠지만 0을 기준으로 지금 8개월째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지금 이미 8개월 연속 하락했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에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제 지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은 상당히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와 마찬가지인 그런 모습인데요. 지난달 10월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4.2%. 그러니까 계속해서 만들어져 있는 집에 대해서도 판매가 오고 가지 않고 있는 거래 절벽인 그런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율 443만 건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지금 2021년 거의 작년 초에 비해서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의 그런 상황입니다. 9개월 연속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요. 주택 대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확실히 좀 부담을 느끼는 것들이 그대로 숫자로 표시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우려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섹터 평균 0.4% 올랐습니다. 바로 전 거래일인 목요일 날 0.4% 내렸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한 주 동안 한 번 오르면 한 번 내리는 이런 식으로 계속 오고 가면서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날 유틸리티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2%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여기에는 증권사의 호평도 있고 또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날 부동산에서는 1.2% 상승했습니다. 지금 주택과 관련된 지표가 부정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 부동산 내부적으로도 배당과 관련된 종목들이 있고 연말이 되다 보니까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이 배당과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가장 부진했던 것이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0.9% 밀리게 되면서 유가 하락에 따라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이날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였었던 이제 서비스 그리고 IT 이쪽과 관련해서는 성장주, 기술주의 움직임이 부진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경기 방어주들 이쪽에 좀 포함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이 안에 또 이제 배당주들까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위쪽에 포진이 되어 있는 IT 성장주들 약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있는 정유주들이 역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우선은 경기 방어주가 좋았기 때문에 이쪽 섹터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로스스토어, 그러니까 의류와 관련된 종목들이 긍정적이었습니다. 9.8% 올라가게 되면서 호실적도 났었고요. 그리고 크레디트 스위스 쪽에서도 이 앞으로 의류와 관련된 부분들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영업무역이라든지 한세실업과 관련된 수출 기업들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날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이 풋로커, ABC마트와 관련된 그런 내용도 역시 호실적과 전망이 잘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들 전반에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이었었고요.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필수 소비재 역시 긍정적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돼도 결국에는 사 먹고 사야 될 거는 계속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과 관련된 종목들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월마트가 1.5%, 코스트코 0.4%, 타겟도 그 비슷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식음료와 관련된 코카콜라, 펩시콜라 역시 0.7% 나란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그런 물품들, 뭐 샴푸라든지 이런 것들 프록트앤갬블 1.2%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밀키트와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경기 방어주 쪽에서도 약간은 부진했던 것이 바로 리조트와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먹고 사는 것은 포기할 수가 없겠지만 놀러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라스베가스 샌즈 1.4%, 윈 리조트 2.6%, 약간은 놀러 가는 쪽에 대한 종목들의 흐름이 약했다는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부동산 쪽으로 이렇게 넘어와 보시면 이쪽에 이제 배당주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1.8%,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리얼티 인컴 0.4%대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었고요. 그리고 유틸리티 밑쪽에도 역시 배당과 관련해서 넥스트에라가 1.0%, 그리고 아메리칸 이렉트릭 파워 2.4%대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 왼쪽 끝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금융주가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배당과 관련해서 금융주의 흐름들도 전반적으로 기대치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JP모건 체이스가 이날 0.9%, 웰스파고 1.1%,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거의 강보합권에서 머문 것 빼고는 다른 종목들은 전반적인 흐름이 괜찮게 나와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부진했던 것이 이제 IT 그리고 성장주 이런 쪽이 되겠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 중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1.7% 하락하게 되면서 관련사인 AMD까지 동반해서 내려갔고요. 이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더 내려가게 된 거는 이제 아무래도 평가가 안 좋았기 때문인데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은 긍정적이지만 또 엔비디아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게이밍 사업입니다. 이제 이쪽에 대한 타격이 점점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PC를 쓰지 않게 되고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PC 수요가 코로나 때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라는 악재를 계속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게이밍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시간이 오랫동안 회복이 걸릴 것이다 라는 내용 속에서 이날 유독 더 밀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성장주 쪽에서는 테슬라의 하락이 좀 돋보였죠. 0.6% 하락하면서 부진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리콜 소식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결함되면서 32만 대 정도 리콜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밀렸고요. 반대로 이제 GM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섹터 내에서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2.9% 상승을 했고요. 오늘 GM은 이제 인베스트 데이, 그러니까 투자자의 날을 맞이해서 전기차와 관련해서 이런 혁신의 힘을 좀 더 키우겠다, 좀 더 전기차의 힘을 모으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포드에 비해서도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날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코인베이스 보겠습니다. 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하나인 FTX의 파산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초반에는 이제 경쟁자가 하나 줄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관점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게 전체 가상화폐 시장 내에서는 좋을 게 없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바뀌게 되면서 이날 코인베이스가 7.2% 하락했고요. 최근에 지금 8월쯤에 한번 고점을 찍은 다음에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확신이 줄었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바뀐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FTX 붕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장들의 내용을 보면은 고객 자금의 유용을 하게 되면서 신뢰도가 붕괴됐고요. 여기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자산들을 보관했던 다른 암호화폐 회사들도 그들만의 또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대출업체도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뭐 파산 신청을 준비한다라는 업체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날 시장의 투자 심리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날 코인베이스 7.2% 하락하면서 45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다음은 사이버 보안업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시장의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날 뭐 거의 7% 가까운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약간 고점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웨드부시 쪽에서 팔로알트 네트워크스와 관련해서 매수 등급을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200달러의 목표가를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상당히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그 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최근에 FTX 얘기도 있고 좀 더 언급이 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다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이날 167달러까지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보다는 유럽의 분위기가 조금 더 괜찮은 모습이었는데요. 유럽에서는 어쨌든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조금 속도 조절 쪽을 무게를 싣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독일 쪽에서 1.1%, 프랑스 CAC 지수 1.0%, 그리고 영국이 0.5%대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좀 더 컸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 되겠고요. 이날 10월 영국의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요. 전월 대비 0.6%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평가가 좀 양호했다라는 내용을 받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도 좋았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가가 다시 한번 밀리게 되면서 이제 80달러가 위태로운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90달러 넘기게 되면서 100달러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도 나왔었는데요. 정말 급등락을 하고 있는 유가입니다. 이날 1.9% 상당히 세게 밀리면서 80달러 턱걸이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앞서 얘기해 드렸다시피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반영을 미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또 봉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반영된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구리 가격도 0.7% 동반해서 중국 영향 받은 거고요.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에는 강달러 영향 받으면서 최근 일주일 내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1754달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5.6bp 상승하면서 이제는 확실하게 4% 밑으로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속도 조절에 대한 그런 내용 때문에 하락 출발했다가 결국에 이 매파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 상승 전환하면서 거래를 마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지만 조금 더 경기 민감주라든지 좀 성장주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약간은 차별화된 그런 온도차가 나왔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 나왔습니까? 예,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장중 좁은 범위 내 수차례 등락을 보인 이후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연준 당국자들의 긴축 관련 발언과 기업 실적을 소화하면서 뚜렷한 디렉션을 찾지 못한 하루였고 지난 한 주간으로 보면 다우지수는 0.01%, S&P 500은 0.69, 나스닥은 1.57%가 하락한 한 주였습니다. 한편 금요일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엇갈린 결과를 보이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제공하지 못했는데요. 먼저 민간 경제기관인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10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LEI가 전달보다 0.4% 하락했지만 당초 4% 하락이었던 시장 예상보다는 양호한 수치였으며 협회 측은 LEI 하락은 주택건설과 제조업에 대한 전망 하락뿐 아니라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속에 소비자들의 전망 악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10월의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전달 대비 5.9%가 감소한 443만 건을 기록해 9개월 연속 감소하며 시장 예상치를 다소 상회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여전히 28%가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월 중 팔린 기존 주택의 중위 가격은 37만 9,100달러로 지난 7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했는데요. 1년 전 대비로는 여전히 6.6% 높은 수준이지만 오름폭 역시 5개월 연속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으로 인해 모기지 금리가 급등하고 경기 둔화 시그널이 갈수록 강하게 확인되고 있는 분위기가 되면서 주택시장에도 냉각 조짐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 월가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92%가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할 것이라고 답했다면서 투자자들에게 내년에 보유 주식을 처분하고 현금을 비축할 것을 권고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다른 회사인 시티그룹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급속도로 둔화한다 해도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지속해서 인상할 것이라면서 이 시나리오에서는 미국 주식을 매도하고 원자재와 채권을 매수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으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역시 미국과 유럽 국가들 중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면서 과도한 긴축이 경제를 완만한 침체에 빠뜨릴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낮아지기 전에 금리 인상에 따른 피해가 더욱 명확해지고 연준은 결국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의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는 동남아 아시아 국가연합인 아세안과 인도가 아시아 증시를 주도했지만 중국 증시가 반등하기 시작하고 한국 시장 역시 회복세가 되면서 주가 상승세 중심이 동북아시아 쪽으로 옮겨질 것이라면서 또한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달러와의 강세가 정점에 이를 내년 2분기가 지나면 아시아 증시에 변곡점이 올 것이라며 특히 4분기부터 외국인의 반도체 주식 매수 등으로 코스피가 향후 1년간 약 11%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 증시 역시 같은 기간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고 중국 증시의 경우 내년 2분기에 엄격한 코로나19 정책을 점진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보여 중국 본토 외에 증시에 상장된 중국 주식들이 약 20% 정도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에서는 경제 지표도 계속 나와줬고 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 중요한 역할을 미쳤었는데요.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ABC마트, 그러니까 신발 사는 이런 쪽으로 알려져 있고 몇 가지 풋라커와 관련된 실적도 나와줬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 나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신발과 스포츠 어페럴 유통업체 풋라커가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 발표로 지난 금요일 8.7%가 급등해 $35 88센트 거래를 마쳤습니다. 회사의 3, 4분기 EPS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가 감소한 $1 27센트를 기록했지만 월가 예상치였던 $1 14센트를 상회했고 매출은 21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 미만의 감소를 보이면서 시장의 예상치였던 21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반면 재고는 30% 가까이 증가한 16억 9천 달러를 기록해 여전히 재고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회사 측은 재고 품질과 노후화가 양호하기 때문에 4분기 연말 쇼핑 시즌을 맞기에 괜찮은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풋라커는 지난 1879년 뉴욕에서 창업됐으며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전 세계 총 2,580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며 총 16,55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시카고 연방은행의 10월 전미 경제활동 지수가 발표되고 JM 스모커스, 델 테크놀로지스,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스, 어반 아웃피터스, 에질런트 테크놀로지, 제이콥스 솔루션스, GTO 익스프레스, 푸트 홀딩스, 아바야 홀딩, 맥시먹스 잉크, 리퍼블릭 퍼스트 뱅크 코프, 그리고 아이코닉 브랜드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외신센터에서는요, 세 가지 이슈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불황인 상황에서도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 물가 상승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COP27, 이 손실과 피해 보상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이 트위터 내용들도 있다고 하는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센터입니다.